여러분, 최악의 재난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대형 산불? 아니면 대홍수? 이건 어때요? 거대한 소행성이 우리 지구 바다로 떨어진다면요. 그래요, 결과가 좋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 지구 바다 한가운데에 소행성이 떨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소행성이 지구와 바다로 떨어지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지만 그로 인한 피해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는 소행성의 크기가 작은 데다 대기를 통과하면서 속도가 늦춰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큰 소행성이라면 위협은 더 커집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먼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신비로운 우주 암석에 대해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소행성들은 암석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의 경우 크기가 작습니다. 보통 활동적이지 않고 태양 주위를 돌면서 배회하고 있죠. 모양도 이상해서 어떤 것은 구형이지만 대다수는 일종의 추상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150개 이상의 소행성들이 작은 달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피가 비슷한 두 개의 소행성이 한 팀이 되어 서로를 공전하기도 합니다. 이제 크기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매일 수백 톤의 먼지와 작은 입자들이 지구를 강타합니다.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린 전혀 알아채지 못하죠. 지구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큰 것들이에요. 대략 1년에 한 번 자동차 크기의 소행성이 지구 대기와 충돌합니다. 소형 승용차와 대형 트럭의 중간 정도 되는 크기죠. 그리고 거대한 불덩이로 변해 지구 표면에 닿기도 전에 완전히 타버리지만요. 지름이 24m인 돌덩어리가 지구 대기에 들어온다고 해도 그냥 연소되어 버려서 피해가 아주 적을 거예요. 전혀 피해가 없을 수도 있고요. 2000년마다 축구장만한 크기의 거대한 우주 암석이 지구를 강타하는데 이것은 엄청난 규모의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크기가 약 0.8km 정도 되는 소행성은 충돌 지역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입니다. 그리고 크기가 1.6km 이상인 소행성은 모두가 알 수 있을 만큼 큰 피해를 일으킬 거예요. 자, 몇백만 년에 한 번꼴로 거대한 소행성이 등장해서 지구 문명에 위협을 가합니다. 우리는 소행성이 달, 지구, 그리고 태양계 다른 행성들에 남긴 분화구를 통해서 그 위력을 실감할 수 있죠. 또한 지구에 이미 여러 번 소행성이 떨어졌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나사에 의하면 지름 938km의 소행성들이 화성과 목성 사이에 소행성대를 가득 채우고 있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그 소행성들은 지구에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이 알 수 없는 우주 암석들은 크기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총 질량은 지구의 달보다는 조금 적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소행성들에 둘러싸여 있는 거죠. 그럼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당연히 피해가 생길 텐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파괴를 말하는 걸까요? 그건 크기와 충돌한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좀 더 알아보려면 잠시 역사 여행을 떠나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약 6,600만 년 전 지름이 약 15km인 소행성이 지구를 강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칙술루브 임팩트로 알고 있는 이 충돌은 칙술루브 분화구를 남겼죠. 지구에 충돌했을 때 그 피해는 엄청났습니다. 이해가 쉽도록 비교를 하자면 충돌로 발생한 에너지는 100억 개의 핵폭탄을 터뜨렸을 때와 같은 양이었죠. 충돌은 폭 100km, 깊이 31km 크기의 구멍을 만들었고 육지와 수중에 거대한 분화구를 남겼습니다. 충돌은 100m 높이의 파도와 함께 거대한 쓰나미, 즉 지진 해일을 일으켰습니다. 소행성이 상대적으로 물이 얕은 지역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로 인한 파도는 상당히 작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바다 한가운데에 떨어졌더라면 파도의 높이가 최대 4.8km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한 높이의 파도죠. 소행성이 땅속으로 터널을 뚫고 들어감에 따라 분화구에서는 뜨거운 재, 먼지, 증기가 구름처럼 퍼졌습니다. 충돌로 인한 입자와 파편이 지구 대기권을 빠져나갔습니다. 지구가 자전하면서 잔해들이 다시 유입되었고 지구 곳곳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 거대한 충격파가 지진을 유발했고 화산 폭발이 뒤따랐습니다. 먼지와 입자가 지구 전체의 표면을 덮고 몇 년, 아니 수십 년 동안 햇빛을 차단해 기온이 뚝 떨어졌죠. 생물과 동식물에게 살기 힘든 환경을 초래했습니다. 식물은 광합성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랄 수 없었고 먹이 사슬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재앙 같은 시간 동안 많은 탄산 암석들이 파괴되었고 대기에는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했고
온실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만약 큰 소행성이라면 바다에 떨어지든 육지에 떨어지든 결과는 참담할 거예요. 하지만 만약 작은 소행성이 육지가 아닌 바다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상과학 영화 시뮬레이터가 오를까요? 해일이 발생할까요? 글쎄요. 간단히 대답하자면 아닙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그것을 알아내는 데는 몇 년이 걸렸습니다. 소행성이 부딪힐 때 충격의 정도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큰 도시 근처를 덮친다면 사람들은 대피할 시간이 충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건축물과 경제, 사회에는 많은 피해가 있을 거예요. 몇십 년 전에 우주 암석이 바다에 떨어진다면 해일이 형성될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몇몇 과학자들이 그 이론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몇 가지 모순이 있죠. 지구 표면의 약 70%는 물로 덮여 있습니다. 만약 보통 크기의 소행성이 대서양 한가운데에 떨어진다면 그 충격은 부근 지역에만 국한될 겁니다. 지진 해일처럼 큰 재난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지구 전체 물의 파장을 일으킬 만큼 큰 무언가가 필요할 겁니다. 좀 더 간단하게 생각해보죠. 물이 가득 찬 연못에 바위를 던진다고 상상해보세요. 가장 먼저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바위가 일종의 에너지를 방출해서 작은 파도가 형성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충격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에너지는 약해집니다. 소행성이 대양에 충돌할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충돌 영향권에서 파도가 국지적으로 일겠지만 강한 지진 해일은 형성되지 않을 겁니다. 지진 해일의 발생 원리는 조금 다릅니다.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지진 해일은 해양 바닥에 거대한 질량의 이동이 있을 때 형성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물이 해저에서 표면까지 이동하는 원인이 되는데요. 즉 160km까지 도달할 수 있는 파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해일이 이동하면서 그 에너지가 감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일이 해안선에 도달했을 때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겁니다. 자, 오해하지 마세요. 소행성이 대양에 떨어져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피해를 주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파도가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이동하게 될 거예요. 게다가 충돌하는 소행성에서 발생한 어마어마한 양의 운동 에너지가 많은 양의 물을 증발시킬 것입니다. 대기 중에 기화된 물은 강력한 온실가스입니다. 그래서 성층권에 진입하면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그대로 남아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지구의 기후가 완전히 바뀔 거예요. 강한 바람과 강력한 충격파가 지구 표면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건 당연하겠죠. 따라서 충돌이 인구 밀집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더 좋습니다. 나사의 과학자들은 지름이 305m 이하인 소행성이 대양에 충돌할 경우 육지에 충돌하는 것보다 결과가 덜 파괴적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몇 년 전 한 수학자와 그의 팀은 지진 해일의 효과를 예측하는 계산기를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50m 크기의 소행성이 대양을 강타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보기 위해 시뮬레이터에 몇 가지 자료를 입력했습니다. 결과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연구팀은 높이가 3m나 되는 파도와 함께 지진 해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다른 과학자들은 시뮬레이터가 부정확하고 그 결과는 과장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구와 행성 과학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연구원들은 시뮬레이터를 전체적으로 반증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칠레 해안가 해저에 거대한 분화구가 있습니다. 엘타닌 임팩트라고 하는 이 충돌은 거의 210만 년 전에 발생했습니다. 약 2km 직경의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여 곧장 바다에 떨어졌어요. 발견된 바에 따르면 해일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소행성은 계산기에 입력된 소행성의 크기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연구원들이 시뮬레이터가 왜 그런 비현실적인 결과를 보여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좀 더 자세히 연구했고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파도가 바다에서 부서지는 방식을 잘못 예측한 데서 문제가 생겼죠. 모델 중 하나는 바다 깊이보다 높은 파도를 보여주는데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는 바다의 충돌 지역에서 거대한 파도가 형성되긴 하겠지만 즉시 부서져서 더 멀리 이동하는 에너지가 거의 없을 거예요. 현재 나사와 다른 기관들은 지구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소행성을 추적하고 식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만약 우주 암석이 바다에 충돌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괴적인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목표 지점으로 소행성을 밀어낼 수 있는 힘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다 한가운데로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멋진 영상들이 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을 클릭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